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아침이 아주 화창하고 환하게 밝았습니다.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하늘이 밝아요. 너무 예쁘고 가을 하늘, 그야말로 공활한 가을 하늘 보여줍니다. 들판에 논에 있는 곡식들은 모두 익어서 황금 들판을 만들어 주었는데, 최근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일부 벼들은 지금 옆에서 보시다시피 좀 안타깝게 자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 정도면 나중에 콤바인인가요? 그 추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하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돼도 하긴 하더라. 네. 빨리 했으면 좋겠네. 마음이 아프네. 예. 요즘은 인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안 세워요. 예전처럼. 인력이 없어서 그냥 저 뒤쪽도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자빠졌는데 그냥 끝! 뭐 이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7에서 3.5가 나왔습니다. 긍정이 만들어낸 대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지수 보시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S&P는 2.8%나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3.8%나 빠졌습니다. 거의 폭락이죠. 지수가 3.8%면 폭락이고, 계속 이제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PC 수요와 연계가 깊은 AMD 같은 경우는 13% 이상의 아주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인텔이나 엔비디아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경계감을 느끼고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나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연휴 아닙니까? 10월 9일 그 개천절 대체 연휴 10월 10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급하게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종합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들을. 그래서 경제평론가 윤석천님 모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1, 2부로 아마 나눠서 나갈 것이고요. 그걸 꼭 좀 보시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그 부분에 일단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부채 시대, 좋은 게 나쁜 것이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나쁜 게 좋은 것이야. 근데 이번엔 좋은 게 나쁜 것입니다. 예,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나빠요, 좋아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좋죠. 일할 때가 많고 고용이 활발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미 연준이 금리를 타겟팅한 그때까지 올리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거야 라는 게 금융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채권시장의 충격은 그다지 크진 않더라는 거예요. 자, 좀 살펴보면 그 유가도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도 당연히 올랐죠. 금리도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금리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가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82였습니다. 근데 오늘 3.88이에요. 그러니까 6bp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다른 것도 좀 비슷해요. 2년물은 4.25였는데 3.31로. 이것도 한 6bp 올랐어요. 자, 적게 오른 건 아니죠. 6bp, 7bp가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변동성이 큰, 지금 주식시장에 3%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정도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채권시장도 한 10bp 정도 내외, 두 자릿수? 이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만큼 안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차관이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2년물 금리가 얼마라고 했죠? 2년물 금리가 4.25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지금 4.31이에요. 연준의 타겟팅하는 내년도 최고 금리 상단이 얼마냐? 4.5예요. 얼마 남았어요? 20bp 남았습니다. 겨우 20bp 남았어요. 근데 그게 연말입니까? 아니, 내년 초예요. 자, 그럼 연말에는 맥스 4.25잖아요. 자, 그러면 2년물이 4.31이에요. 4.25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4.25의 연말 타겟팅한 금리를 반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어. 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되어야 주식 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실업률이 너무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재앙으로 여겨지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요 며칠 좀 올랐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시 되돌림을 하게 된 것인데, 자, 이제부터 충격을 받을 요소가 얼마나 있을까냐인데, 일단 먼저 금리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채권 시장에서는 다 반영했어요. 이제 거의 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채권 시장이 한 번 더 패닉에 빠지고 이러는 건 뭐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타겟팅이 5% 뭐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정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추론을 해보면, 이번에 나올 10월 달에 나올 9월 CPI는 낮을 것이다, 안 낮을 것이다? 안 낮을 것이다. 근원 CPI는 그거 진짜 안 낮을 것이다. 즉 근원 CPI 쪽에서는 내려가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의 행보가 더 강력하게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자극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뭐였죠? 유가였습니다. 감산을 하는 결정을 하고 나서는 별로 안 오르더니 오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88달러에서 WTI가 92달러로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도 98달러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감안해 보면 정말 센 거고, 자,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하나, 10월 달에 있는 한국의 금통위는 무조건 0.5% 금리를 올릴 것이다. 50bp를 올릴 것이다. 설마 75bp는 안 하겠지. 그렇게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건 아닐 거야. 그러나 0.25% 베이비 스텝은 아니야. 무조건 0.5% 또는 그 이상도 되지만 그 정도까지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 0.5% 금리를 올릴 것이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과 다르죠. 한국은 달러 값이 올랐는데 유가도 올랐어. 이거는 이중고예요. 이중고. 미국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는 입장이고 한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달러가 원칙적인 자기네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건 약세건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달라요. 달러의 영향을 받고 유가의 영향을 받는데 둘 다 올랐어. 다 영향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5%대에서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5%에서 유지된다. 그러면 10월 달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0.5% 더 올라간다. 자, 그러면 하여튼 그 차입을 많이 쓰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한국의 그쪽 사업은 당분간 계속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전망을 해보는 건 뭐 좀 뻔한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연준의 타겟팅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죄송합니다. 이제 타겟팅이 아니고 목표치. 네, 한글날인데 제가 영어를 썼네요. 영어도 잘 못하는 주제에 영어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세종대왕님 미안합니다. 네, 자, 뭐 정해진 그 고유명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WTI 브렌트 그거는 그렇게 할게요. 있구나. 이것도 서부 텍사스산 증질유. 그러네. 좀 있네. 네. 자, 어쨌든 연준 인사 발언을 한번 보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4.5% 근처로 금리가 가야 한다. 그것의 타이밍과 우리가 금리를 얼마나 높이는지는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것, 기대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근데 여기서 4.5% 근처로 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처로 가야 된다. 그럼 뭐예요? 4.5%는 일종의 현재 연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치다. 금리 인상의 최고치다라는 것이죠. 자,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준 인사는 지난번에 전일 발표되었던 9월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장은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연준이 목표한 최고 목표치의 금리 수준은 4.5%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년물 국채금리의 지금 금리가 이미 4.3이 왔어요. 그러니까 올 만큼 채권시장 왔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여기서
금리가 은근하게 올라가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지만 패닉에 빠지려면 무언가 다른 요소가 이제 튀어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어버려. 그럼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런 거는 시장에 충격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시장에 충격을 줄 거고, 그다음 뭐 모르는 일이 터지는 거야 언제든 충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진짜 러시아가 이상한 짓을 했다던가 뭐 이러면 그건 충격을 주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보여지는 정황적인 우리한테 주어질 그 요소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웬만큼은 다 알고 있고 반영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시장 2년물 금리가 4.31%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충격을 받았지만 시장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월요일 정도 되면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빠뜨렸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 생각해보니까 목표 금리가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시장이. 자, 그러면 시장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시간을 두고 가격 매김해야 되는 거는 기업들의 주당 이익 대비 주가를 얼마 주는 게 적당하냐, 현재 금리 상황에서 얼마의 그 주가 수익 배수, 소위 말하는 PER이죠. 힘들다. 영어 안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 주가 수익 배율을 몇 배 줄 것이냐를 앞으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배가 정당하느냐, 아니다 이 정도 금리면 13배다, 이런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공간은 좀 열려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10월이 되었으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좋다면 주가는 반등을 할 거예요. 반격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표 말씀드릴게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26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9월달. 이전에는 31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나쁜 거잖아. 나쁜 거라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었으나 실업률이 모든 걸 다 녹여버렸어요. 3.7%였던 실업률이 다시 3.5%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최소 27주 이상 실직 상태인 미국인의 수는 지난달 약 110만 명으로 7만 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년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비를 보면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5.2%였는데요. 이번에는 5.0%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똑같습니다. 34.5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활동 참여 지수는 62.4에서 62.3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확실히 기업들이 꺾고는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꺾고는 있는데, 웬일인지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들은 상당히 좋고, 미국의 고용 상황들이 좋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 집값. 집값이 생각처럼 안 떨어지겠구나를 또 생각하셔야 되죠. 앞으로 새로 집을 짓는 일은, 집을 착공하고 건축하고 하는 일은 줄어들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집값은 임금과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집값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잔잔하게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렌트비도 우리가 하락을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나마 우리에게는 또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맨날 월요일마다 시장이 약세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월요일날 휴일을 주셔서 우리가 월요일날 패닉장을 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월요일 동안에 미국이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의 하락이 너무 과하다, 조금 올리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연휴, 이 멋진 가을날을, 이 멋진 가을 하늘을 충분히 누리시는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네, 때가 되면 또 좋은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행복한 주말과 연휴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 유한수 교수도 나오시고요.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